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main.css를 통해서 전역적인 스타일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그 레이아웃 안에 있는 어사이더와 헤드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고 이 각각의 페이지에 적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사이드와 헤드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만들고 레이아웃도 스타일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넘어왔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css에 지금 중복되고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지금 레이아웃 구간인데 레이아웃에서 왼쪽에 어사이드에 가로만큼의 150 픽셀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헤더에 60 픽셀만큼 하이트가 주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전역으로 관리를 해서 이 스타일에 대한 값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역 스타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은 루트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루트라고 만들어 주고요. 이름을 정해 주면 되는데 저는 보통은 이렇게 대시 두 개를 쓰고 어사이드 위드라고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이드 저는 위드 값을 150 픽셀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헤더에 해당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 해당하는 값은 60 픽셀. 그리고 하나 더 정의를 해두자면 이건 앞으로 사용할 건데 저는 디폴트 보더 레디우스라고 해가지고 값을 하나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보더 레디우스라고 해서 저는 8픽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고 main.css를 저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져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layout.view로 넘어오겠습니다. main.css에 정의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layout.view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150 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사이드에 존재하는 위드 값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는 값을 통해서 어사이드 위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여기서 바라는 값을 통해서 헤더의 하이트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main.css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려면 바라는 값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사이드에 지금 150 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에 제어하기 위해서 어사이드 위드 값을 넣어주고요. 헤더에 대한 값도 헤더 하이트 값으로 넣어주고 저는 npm run 대부를 통해서 서버를 실행시켜 준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웹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이 웹페이지에서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60 픽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트 값이 60 픽셀로 정의되어 있고요. 이 60 픽셀로 되어 있는 값이 여기서 제가 10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바꾸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00으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도 똑같이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사이드 영역을 200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으로 수정하고 저장을 누른 상태면 이렇게 더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50과 60으로 다시 돌려놓고 다시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로 넘어왔는데 저는 두 가지의 스타일을 조금 더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디, 그 다음에 bg, 컬러라고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F5, F7, FA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복사해서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하나는 아이템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bg라고 해주고요. 여기서 컬러 색상에는 저는 화이트 색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컬러 색상은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라고 해서 여기는 가장 하얀 색상인 F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F8, F9, FA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 색상을 총 3개 만들어 줬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에 해당하는 걸 바 속성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할 것은 폰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의 폰트를 적용할 거고, 하나는 한글로 되어 있는 폰트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영어로 되어 있는 폰트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먼저 폰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준비할 것은 여기에 CSS 밑에 저는 폰트 CS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임포트를 해줄 건데, 이 임포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올 건데 구글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구글 폰트를 사용을 할 건데 구글 폰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첫 번째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와 지금 사용할 것은 한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어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토라고 입력을 해준 상태에서 URL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폰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get 폰트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get embedded 코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할 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 웹에서 임포트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복사를 한 상태에서 폰트.css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글로 이제 폰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올 폰트는 우선 구글 폰트의 메인으로 넘어와서 코리안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랭귀지를 선택하고 코리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나토 산스 코리안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get 폰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외부로 해서 임포트 할 건데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트.css로 임포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넘어왔고요. 두 개의 폰트를 임포트 시켰습니다. 자, 그럼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같은 점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잉글리시를 사용할 때 사용하기 위한 로보토 폰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토 산스리, 그 다음에 코리안 버전으로 가지고 왔었죠. 자, 근데 이 두 개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왜냐하면 첫 번째 선택했던 것과 두 번째 선택한 것을 같이 가지고 온 게 여기 아래에 있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삭제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겹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패밀리까지 있는 곳에 여기가 겹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삭제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두 개 다 그대로 두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폰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main.css로 넘어가서 여기서 임포트 되어 있는 reset.css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폰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TML을 작성해 줄 건데 HTML과 body 각각의 스타일을 모두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eset.css가 들어가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0이고 패딩은 0,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항상 10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 패밀리, 우리가 가지고 온 폰트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쓸 것은 저는 로보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토라고 입력을 해주고 컴마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토 산스 KOR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하나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건데 여기는 바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적혀 있는 이유는 안 되면 요거, 요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요게 안 되면 요거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게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두 개가 맞물려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번에 적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크게 키워서 폰트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폰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각진 폰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를 다시 적용을 해보면 조금 더 정돈된 폰트로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 폰트를 적용을 해봤고 폰트가 바뀌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폰트를 가지고 와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전역 스타일도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홈 페이지부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